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4월부터 만났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컨설팅을 했던 친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14명 정도. 네, 역시 학생회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4명. 그 네. 사랑이 정말 제가 사랑을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저도 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저희 14명 중에 우리가 얼마나 짰는지 몰라. 딱, 짰죠. 네, 딱 4명만 저희가 합격을 줬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만 3명이 합격을 줬고 전원일치. 나머지 오로지 우리 학생 회장님께서만 합격을 주셨던. 그러니까 좋은 역할은 혼자 다 하신 거야. 아,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통찰력이 있는 거지. 두 명이 예, 합격을 했고. 숫자 정확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100% 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 오재성, 게. 이치호, 이주희 씨. 그쵸. 그쵸. 근데 여튼 아. 만장일치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 대단합니다. 그쵸. 제자, 누구, 제자, 누구 제자. 제자였나요? 누구 제자였나? 알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아, 네. 그분이 그분이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한테-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와서 합격하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에 와서. 그쵸, 그러네요. 그쵸. 이제 공시가 그런 될것 공식이 같아요.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회장님이 합격을 네. 하면 합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우리들 다행이네요. 어떡하죠? 네, 유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는데 쪽집게 도사. 그러니까 쪽집게 도사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물러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준들이 다 높으셔서 생각보다 그렇게 회사들이 되게 기준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막 이렇게 그렇죠. 언니에다가 삼촌에서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기준을 좀 높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잘하라고. 네, 더 잘하라.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B까지는 안 줬어도 C뿔 그쵸. 줬던 애들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잘했고요. 자, 이제는 저희도 이런 화이팅의 기운을 담아서요. 이 14명의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키워드 7가지를 찾았거든요. 그 7가지 중에서 잘한 점만. 지난번에는 너무 실수만 얘기했더니 또 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병을 주고 이제 약을 그렇지, 줘서 약을 상처를 주는 거. 어루만져 어루만져주면서 순서가 되겠네요. 네, 이런 점은 참 그렇죠. 잘했어요. 왜 우리가 도장을 찍어줬는지 네. 그 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표현의 적극성. 네. 이죠. 학생회장님께서 잘하시죠. 네. 성의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한 직무 역량 아닐까 그렇죠. 싶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키워드가 첫 번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표현의 적극성. 이죠.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태권소녀. 저는 이주여서 네, 역시 저희 누구 제자였다고요? 잘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세진 교수님의 네. 그렇습니다.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훌륭하십니다. 태권소녀, 네, 그죠? 태권- 굉장히 저는 이주희 학생은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래요, 사실. 학생들한테 사실은 제가 이게 면접을 막 지도하다가도 유튜브를 좀 찾아봤고 좀 이주희 학생처럼 좀 한번 해봐라. 저도 그러는데 네, 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누구한테 잘해요. 배웠는지 모르지만 김세진 교수님. 네. 정말 그 적극성 특히 대부분 면접장에 딱 들어오면 그 인사할 때 알아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사람들 기분을 그냥 쑥 올려놓는데 뭐. 그러니까 에너지나 적극성이 신입사원한테 제일 그럼.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실 건 없습니까? 그 적극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왜냐하면 뭐 가정 환경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좋은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정말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난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야. 근데 억지로 앞에서 막 큰 목소리 내고 적극적인 것처럼 보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학생회장님께서 잘하시네요. 네. 그 상황이라면 근데 그렇게 억지스럽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먼저 그것보다는 좀 자존감을 스스로 좀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근데 똑같아. 저도 똑같은 말 했어요. 네네네. 네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라. 네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실 나오죠. 이주희 씨가 저랑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 올해 초였어요.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너무 이렇게 뭐 전공도 취업에 유리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고민이 많고 준비해온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었는데 똑같이 자존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중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모든 것이 다 김세준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보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희 씨 사연이 들어서 주희 학생은 아마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사실 멘토를 제대로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혹시 멘토님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계시다면 칭찬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쵸. 그래야 좀 더 적극성 있게. 저도 이제 보이는.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를 좀 약간 비판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그쵸. 하다 보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친구도 의외로 많아서 네. 사실은 칭찬이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제가 볼 때 학생들한테도 약간 좀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식의 어떤 코칭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하나 그 말씀했던 그 학생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어느 정도 자존감을 키워준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 행동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이 맞아.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존감 그다음에 맞아요. 행동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존감을 그쵸. 키우는데 또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또 그것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쉽게 이유가 설명하자면 이런 것 같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자존감 없이 스킬만 배워가지고 그렇죠. 스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죠. 실수하고 또 실수하다 보면 이제 자존감까지 그쵸. 완전 다 그렇죠, 사라져버리니까. 예. 네네. 기본적으로 칭찬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해주는 걸로 네, 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 친구 가장 적극적이었다면 취업 준비생 중에서 이주희 학생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칭찬할 거 있습니까? 근데 보면 사실은 14명이 다 적극적이긴 했어요. 준비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극적인 게 어떤 것인가 기준을 좀 두고 가는 건 어떨까? 어느 정도는 좀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일의 어떤 회사도 좀 찾아가 보고 좀 관련된 그치. 정보도 좀 찾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좀 떠오르는 친구도 좀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구체적으로 갔던 3명씩이나. 네. 좀 게임 회사를 그 너무 모범생 이미지로 좀 게임 나가고 회사를 계시네요. 좀 방문했던 네. 뭐 김태수 지원자 네. 맞아요. 김태수. 네, 맞아요. 와, 그다음에 이름도 다 외우셨어요. 또 그 예. 커피 프랜차이즈 그 회사를 좀 더 꿈꾸면서 좀 커피에 관련된 외식 맞아 인사 담당자도 그렇죠. 직접 만나고 박용일. 그렇죠. 네. 박용일 학생이 또 기억에 납니다. 또 한 명이 그 좀 빅데이터를 또 전문가를 꿈꾸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스타트업을 또 방문해서 맞아. 했던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원종선. 원종선 씨가 네, 있었습니다. 학생. 네. 맞아요. 제가
제가 그 박용일 학생은 못 봤지만 두 학생은 봤는데 진짜 그 점이 되게 네. 적극적으로 보이더라고. 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 삼촌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례에 꼭 써야 되는 건 내가 어디를 방문했다라는 기본적인 사례를 네, 쓰는 네. 게 좋다라고 네, 그쵸.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배운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 네, 아, 이 세 명. 훌륭하네요. 또 곧 좋은 소식 저희한테 전해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네. 연락도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직무 역량. 보면은 사실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오기는 어려워요. 그죠? 네네네. 네, 알고 오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한 직무 역량 아닐까 그렇죠. 싶었거든요. 그렇죠. 좀 칭찬해 줄 만한 학생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가장 그 떠오르는 친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이치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이치호 학생이요? 어땠습니까? 제가 못 봤네요. 이 친구는 일단 전공도 약학을 좀 전공을 했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애널리스트가 또 되고 싶다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아마 애널리스트를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 그 친구 사실은 그렇게 면접을 잘 봤던 건 아닌데 합격점을 줬습니다. 유일하게. 유일. 네, 유일하게. 그때도 유일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학점을 줬던 네. 친구는 그날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친구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문성이란 뭐냐면 네. 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그럼 네! 하고 막 주저리 막 신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치호 학생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 그럼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데 너무 신나서 얘기했구나. 네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제 좀 막내다움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전문성 하나는 확실했고 그다음에 네. 그날 소장님은 안 오셨지만 그날 또 진정한 전문가가 또 오셨잖아요. 그쵸, 그 그쵸. 여의도 유재석 씨라고 어머. 메뚜기처럼 생기셔서 유재석 사랑하는데. 근데- 네. 아, 저는 증권가의 유재석을 꿈꾸고 있는 LH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박종현 팀장입니다.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업의 꽃이 애널리스트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이렇게 시들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눈 충혈되고 지금. 그날 오히려 저희가 좀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 순서가 참 좋았다. 그렇죠. 저희한테도 그렇죠. 유익한 게 많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배운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또 다른 사람 혹시 또 생각나는 학생? 저는 또 노재성 씨. 그렇죠. 아, 예. 이 노재성 친구 씨. 꼭 합격한 사람 위주로 우리가 노재성 얘기하는 것 씨는- 같은. 근데 진짜 재성 씨 잘했죠? 그쵸. 인턴을 했죠, 인턴. 그쵸, 그쵸. 그러면서 뭐 스터디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한 그때 친구고. 저랑 상학 면접도 하면서 세일즈 면접도 맞아요,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제일 세게 압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노재성 맞아, 씨. 맞아. 그만큼 미안했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실래요?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 장점도 모르고 본인이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행정고시 준비를 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영업직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행정고시도 많은 사람 만나요, 거기 합격해도. 제가 말하는 그 사람들 많이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합격한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황하지 않았던 게 또 좋았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항상 자기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금융권을 좀 준비했었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재성 씨, 그다음에 이치호 씨. 그런 점들을 또 보면서 금융권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고 경쟁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의 어떤 이 정도가 또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런 쪽 분야의 어떤 친구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네, 맞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친구들은 맞는 말씀이지만 꼭 금융권만은 아닙니다. 두 분이 안 그렇죠. 나오셨을 때 제가 만났던 아, 그런가요? 미녀가 있었어요. 우리 강소연 씨라고 화장품 MD 한 친구인데. 미녀가. 네, 미녀예요. 왜 저는 그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블로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쪽 관련된 MD 관련된 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케팅이랑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 그다음에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경력 기술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경력 기술을 좀 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직무 역량이 있으니까 면접을 볼 때도 대화할 때 다르구나. 저 친구를 한번 써보고 싶다. 우리 회사 매출을 확실히 올려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했었던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마 하반기에는 또 더 많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까지 거의 뭐 짠 것처럼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해줬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키워드가 첫 번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인성. 그렇죠. 예, 인성 부분. 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요. 직무라던가 적극성, 꼭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지만도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도 부분이나 인성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렇게 삐끄덕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네. 기업에서 인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네. 들면 인성검사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고 또는 합숙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조를 짜줘서 그 안에 한 명씩 뭐 스파이를 넣는다든가 그리고 뭐 또 대기 장소에서의 그 사람 모습을 본다든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거나 네. 그런 거 있는 거.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다양한 시도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면접관이 쓰러진다든가 뭐 그런 거. Okay, you say no. Help us, please. Can you help us, please? There's a fire or something. We have a gap there. This one. Hold your weight back. Okay, he's okay. Okay. 그런 게 다 능력보다도 인성이 중요해서 시도가 되는 게 아닐까.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군가요? 인성했을 때. 저는 인성으로 좀 떠오른다면 김도현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으로 지원했던 학생이죠. 오, 네. 맞아, 허은하 소장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학생이 기억나네요. 그 훈남이라고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네, 훈남이고 알죠. 네, 앉으세요. 저는 뭐 일관되게 칭찬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호감형이라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어디를 가든. 가장 좋은 점은 호감형 안에 잘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이 훈남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마음도 훈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아한 거지. 설마 얼굴만 근데 보고 그 친구가 그랬겠습니까? 그 사전에 사실은 그 면접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주지 맞아서, 못했는데 예. 사실은 면접 이 방송 외적인 어떤 모습 굉장히 좀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면접에서 좀 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어떤 인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배려심 있으면 배려심이 좋은 삶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닭살 돋는다, 뭐 한다, 이걸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지만 인성도 몸에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줄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 도연 학생이 우리 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도 계속 인사를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신입사원 제일 예쁜 게 인사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기인데 과해도 진짜 지금 그 예의 바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인성 면접은 최종 면접이잖아요. 인성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번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느냐 이런 질문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걸 보면 예의 바름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다. 내 걱정은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암기해서 원래 해답이 있는 양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도 그렇게 암기해서 뭔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 안다.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관은 눈동자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암기했는데 네. 마음에는 없는 소리를 암기해서 하면 분명히 눈동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인성을 파악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 우주인 심사를 할 때 저는 돌발 상황을 했었었고 옆집에서는 그 퍼즐 맞히기 같은 걸 했었었거든요. 저희는 돌발 상황으로 막 물어보면서 막 화내고 막 엉뚱한 걸 했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 아이들이 막 저희한테 화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우주인 심사 보러 왔는데 뭐 하시는 거냐라고 그 인성- 얘기하기,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퍼즐 맞추기를 해서 완성도가 높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팀워크를 잘 이루고 옆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면서 뭔가를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고산이었고 저희 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이소연 씨였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평상시 습관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연습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도연 학생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인사 잘했고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예의 발랐어요, 여튼.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게다가 네.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인성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그럼 확신을 예,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도 책을 특히 인문학자적 같은 거 많이 읽은 사람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진짜로 있는 친구 눈동자가 안 움직이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는 걸 보면 뭐 인성에서 그 책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만 강조해드리자면 저 인성 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성 검사를 좀 만드는 이제 회사의 어떤 분들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스킬적으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성을 좀 풀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은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런 뭐 이거 영원히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냐 만약에 인성적으로 맞지가 않다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게 저학년일 때 내가 부족한 역량이 있고 그 부족한 역량을 내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인성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보다 보면은 좀 자신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 지금 아직은 아이인데 아직은 어린데 이미 다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치, 많습니다. 바꾸려고 그래서 안 저는 하고. 좀 더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은 좀 약간 그것을 좀 장기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앞으로 좀 잘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튼 그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인사다. 그쵸. 인사. 네. 웃으면서 인사해라. 그쵸. 그것만 제대로 해도 그쵸. 지금 장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를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인성만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면접 볼 그쵸, 때. 신뢰.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 신뢰. 얼마만큼 우리에게 신뢰를 주느냐 하는 그런 덕목일 것 같은데 떠오르는 친구 있습니까? 학생? 김영택 학생 김영택. 아, 건설회사. 네네네. 제가 그랬었죠. 나중에 공부 계속 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했을 정도로. 교수하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설회사는 좀 거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친구는 좀 차분한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는 친구입니다. 그쵸. 건설업이 조금 약간 과격한데 정말 열심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봤던 그 영상을 봤을 때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부.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지하철에서도 공부했던 친구? 지하철에서 많이들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 친구가 특히 그랬어요. 저거 연출 아니냐고 제가 PD님께 여쭤봤더니 평상시 늘 진짜 그렇대. 그래서 요즘에 또 그거가 잡힌 취준생들의 거죠. 모습이 또 대체 네. 그렇습니다. 아, 다 그렇습니까? 요즘에- 근데 요즘에 지하철 타면 책 보는 애를 못 봤어요, 저는. 취준생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책 봅니다, 지하철에.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취준생이 그렇군요. 여하튼 근데 저는 김영택 학생에게서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좀 꾸며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되게 진솔하게. 그쵸, 적극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맞아, 진솔함이 이야기를 느껴져요. 솔직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좀 어렵네요. 진솔함과 관련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렇죠. 린나이. 네네. 집에 가면 다 하나씩 있죠. 근데 그 기업의 회장님이 1대1로 봐요. 신입사원 면접을. 1대1로. 회장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 여기 말고 딴 데 면접 잡힌 데 있냐? 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도 합격하면 가고 싶니? 보통 다 회장님 옆에서 거긴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기 싫은데 왜 봐?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압박이 들어와서 거긴 왜 안 가고 싶냐 그러면 거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신뢰를 주는 진솔함의 시작은 솔직함이다. 네, 솔직합니다. 그래서 솔직합니다. 용기죠, 용기. 네. 그래서 저는 그 회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가고 싶냐 그러면 거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긴 이런 장점이 있고 솔직한 말씀드려서 두 군데 다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화를 내시던 말든 연구개발 정말 중요한 곳이고 요즘 나노 시대입니다. 카메라 요만해져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인성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산업 스파이라든가 뭐 이렇게. 너무 깊이 가고 계시고요. 아니 그래서 네, 그 오너분들께서 네. 그래서 진실성이나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 학생회장님도 지금 뭔가 떠오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 진솔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있는 그대로 가게 되면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은 진솔함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은연중에 막 나오는 말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말을 가려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연습에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텍스트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상 질문이 있고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예상 질문 그다음에 200개 뽑아라.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면은 상대방 봤을 땐 또 그 거짓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메라비안 법칙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용 7%입니다. 보여지는 모습 55%, 들려지는 거 38%예요. 그쵸. 아니다라고 해도 나 진짜 가기 싫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그쵸, 거짓말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질 때 정말 진솔해 보이는 건 정말 필요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해드리자면 그 여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 좀 있었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는데 회사 가서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연습해야 돼 진짜.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랬냐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데 약간 요 느낌이 있는데 말을 상대방이 던지고 나서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너무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질문하자마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봤을 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뭔가 얘는 좀 애워서 뭔가 말하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신뢰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할 때 한 템포 쉬는 겁니다. 하나, 둘 정도 타이밍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뿌리게 되면은 뭔가 이 사람이 심사숙고해서 뭔가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너무 빠르게 나가다 보면 좀 약간 심사숙고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사포를 보시는 분들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스킬 같은 건 아닙니다.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오해받지 말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모든 얘기를 들으면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하니 당신도 생각하고 말해라. 면접관을 춤추게 한다고나 해야 될까요? 리액션도 상당히 면접할 때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대한항공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얘기했었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면접관이 96번 왜 이렇게 시꺼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취업 준비생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셋이네요. 분인데